제가 딸을 배신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밤 사위 준혁이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22세의 장모가 31세 사위와 선을 넘은 거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였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이심둘이에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웠죠.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서요. 외로웠어요. 참 외로웠습니다. 애달 하나가 전부였어요. 유진이요. 29에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강준혁이었죠. 31였어요. 금융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났다 싶었죠. 어디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결혼식이 화려했습니다. 유진이가 행복해 보였어요. 준혁이도 딸을 아끼는 게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신혼집은 강남이었습니다. 유심한 적은 강남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요. 자주 놀러 갔어요. 유진이가 직장 다니니까 제가 도와줘야죠. 준혁이도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착한 사위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집에 갔을 때요.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가 이상해요. 이상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요즘 저를 안 건드려요. 중간 한 달 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싸웠냐고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유진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괜찮다고 위로했어요. 신혼인데 그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를 따로 만났어요. 커피숍에서요. 유진이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요즘 둘이 사이가 안 좋냐고 물었어요. 준혁이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일 때문이냐고 물었죠. 그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냐고 물었어요. 준혁이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너무 어려 보여요. 제가 욕구가 생기질 않아요. 뭐라고요? 놀랐습니다. 유진이가 작고 마른 편이잖아요. 동생 같아서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성숙한 여자요. 경험 많고 몸도 풍만한 분이요. 어머님 같은 분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준혁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제 이상형이세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사위가 장모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준혁이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준혁이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상형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전 딸의 엄마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남자가 그리웠습니다. 누군가 절 여자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네 집에 갔어요. 저녁을 만들러요. 준혁이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색했어요. 유진이는 아직 안 왔다고 했습니다. 회식이래요. 늦는데요. 준혁이와 단둘이 됐습니다. 불편했어요. 저녁 준비했으니 먹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드세요.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엔 죄송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제가 정말 어머님을 좋아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준혁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유진이 엄마예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외로우시잖아요. 5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준혁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준혁이가 가까이 왔어요. 유진이가 알면 어떡해요? 몰래 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요. 준혁이가 제 뺨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준혁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웠던 온기였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딸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준혁이가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저도 화답했어요. 긴 키스였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어머님 방으로 가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갔어요. 게스트룸으로요. 제가 머물던 방이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부끄러웠어요. 52세인데요. 유진이보다 훨씬 섹시해요. 준혁이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절 여자로 봐주는 게 행복했어요. 사랑을 나눴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황홀했어요. 준혁이가 능숙했습니다. 저를 만족시켜줬어요. 미기근하고 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딸의 남편과요? 울었어요. 준혁이가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유진이를 배신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면 괜찮아요. 계속 만나요. 준혁이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요. 오늘로 끝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유진이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황급히 옷을 입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나가야 했어요. 여기 준비하고 있었어.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유진이가 안방에서 나온 준혁이를 봤어요. 오빠,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샤워하고 있었어. 준혁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였어요. 둘 다요. 저녁 먹었어? 물었습니다. 아니, 배고파. 유진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킬까봐요. 하지만 유진이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죄를 씻으려고요. 하지만 씻어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딸을 배신한 엄마가 보였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어요. 준혁이 생각만 났습니다. 따뜻했던 품이요. 달콤했던 키스요. 뜨거웠던 밤이요. 다시 하고 싶었어요. 미쳤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어젯밤 행복했어요. 다시 만나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제도 못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요. 유진이 내일 출장 가요. 봤나요? 고민했습니다. 집이 만나면 안 돼요? 전혀 어릴시 결국 답장했어요. 기미스 정수그리게 답장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요. 다음 날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곳이요.
준혁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혁 씨,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준혁이가 저를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솔직했습니다. 키스했어요. 길고 깊게요. 침대로 갔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초연해 천천히 했습니다. 서로를 탐색했어요. 에이씨. 준혁이가 제 몸 구석구석을 만졌습니다. 기분 좋으셨어요? 예. 물었어요. 최고예요. 유진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준혁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 이야기는 하지 마요. 알았어요. 오늘은 어머님만 생각할게요. Ichika Perfect Cook C. 이사라며 더듬나고 Ichika Perfect Cook C. 설혜육에 익숙해졌거든요. Ichika Perfect Cook C. Ichika Perfect Cook 드시고. 매일 맺습니다. 순정에게 고백했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요. 솔직해졌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날부터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어요. 유진이 몰래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준혁이가 좋았거든요. 사랑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어요. 매일 문자했습니다. 매일 통화했어요. 준혁이가 집착했습니다. 어머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그랬어요. 준혁이 없으면 공허했습니다. 2달째였습니다. 유진이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밝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준혁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도 요즘 좋아 보여요. 유진이가 기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미안했어요. 딸한테요. 하지만 계속 만났습니다. 석 달째가 됐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네 집에 갔어요. 청소하러요. 유진이는 회사였습니다. 준혁이도 출근했고요. 혼자 청소하고 있었는데 준혁이가 들어왔어요. 왜 왔어요? 놀랐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서. 미쳤어요. 여기는 위험해요. 괜찮아요. 유진이 안 와요. 저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거실에서요. 소파로 갔습니다. 옷이 벗겨졌어요. 유진이 집에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금기를 깼어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릴이 있었어요. 끝나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쳤어요. 딸 집에서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혁이도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4개월째였습니다. 계속 만났어요. 조심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언젠가 들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독됐거든요. 준혁이에게요. 어느 날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해. 기뻤어요. 딸이 엄마가 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임신한 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다니요.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유진이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만나요. 유진이 임신했잖아요. 싫어요.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준혁이가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딸을 생각해야죠. 딸 생각하면 어머님이랑 있어야 해요. 유진이한테 관심이 안 생겨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유진이는 어떡해요? 괜찮아요. 제가 남편 역할은 하니까요. 그냥 어머님도 필요한 거예요. 준혁이 논리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됐어요. 계속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임신 중에도 관계가 계속됐어요. 유진이가 힘들어할 때 준혁이는 저와 있었습니다. 최악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개월째였습니다. 유진이 배가 불러왔어요. 엄마 태동 느껴져요. 손을 배에 대어봤습니다.
움직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를 만났어요. 호텔에서요. 어머님, 왜 울어요? 물었습니다. 유진이 배를 만졌어요. 태동이 느껴졌어요. 손주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짓이 너무 나빠요. 손주한테도 미안하고요.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준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6개월째가 됐습니다. 유진이가 힘들어했어요. 입덧도 심하고 몸도 붓고요. 매일 집에 가서 돌봐줬습니다. 준혁이는 출근했고요. 유진이가 고마워했어요. 엄마 없으면 어떡해요? 당연한 거지. 하지만 밤에는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이중 생활이었어요. 낮에는 딸을 돌보고 밤에는 사위와요. 미쳤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가세요? 당황했습니다. 친구 만나. 요즘 심심해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요. 좋으시겠다.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겠다 싶었어요. 준혁이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눈치채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또 만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거든요. 7개월째였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졌어요. 유진이가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위로했어요. 오빠도 있고요. 유진이가 준혁이를 믿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믿는 남편이 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출산일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유진이가 진통 중이었습니다. 옆에 있었어요. 준혁이도 있었고요. 엄마 아파요. 힘들어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손을 잡아줬어요. 준혁이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3명이 함께였어요.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손녀였습니다. 안아봤어요. 작고 예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어요. 매일 갔습니다. 유진이를 돌봤어요. 준혁이도 매일 왔습니다. 가족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비밀이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저요. 어느 날 준혁이가 복도에서 저를 끌었어요. 빈 방으로요.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정수금 아니요. 키스했습니다. 이런 년 가요. 이런 년 비운이 이기적했다게 그속단의 융화탱아티. 이진이네 집이요. 저도 며칠 머물기로 했어요. 이진이가 수유했어요. 준혁이도 도왔습니다. 좋은 아빠였어요. 보기 좋았습니다. 전혀 방편으로는 복잡했어요. 그 남자가 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이가 잠들었어요. 피곤해서요. 아기도 잤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조용히 말했어요. 쉴. 유진이께. 괜찮아요. 깊이 잤어요. 저를 안았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는요. 하지만 준혁이가 강했어요. 게스트룸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자던 방이요. 문을 잠갔어요. 조용히 해요. 알았어요. 사랑을 나눴습니다. 조용히요. 유진이와 아기가 자고 있는 집에서요.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후요. 물이 홀가분했어요. 매진 단분여기가 그리웠습니다. 매일 문자했어요. 매일 통화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1달 만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미칠 것 같았어요. 사랑을 나눴습니다. 격렬했어요. 그리움이 폭발했거든요. 8개월째가 됐습니다.
유진이가 육아에 힘들어했어요. 자주 도와주러 갔습니다. 준혁이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이 몰래 키스했어요. 현관에서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스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가 외출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아기는 제가 봤어요. 준혁이도 집에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래요. 아기가 잠들었어요.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아기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저를 안았습니다. 소파로 갔어요. 유진이 집에서 또 관계를 가졌습니다. 죄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9개월째였습니다. 유진이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엄마,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이야? 저를 피해요. 죄책감 때문인 것 같았어요. 준혁이가 유진이를 대하기 힘들어하는 거였습니다. 저 때문에요. 그럴 리 없어. 착각이야. 둘러댔습니다. 정말요. 유진이가 불안해했어요. 미안했습니다. 10개월째였습니다. 1년이 다 돼가요.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유진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랑 살고 싶어요. 공개하고요. 미쳤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하지만 사랑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혼 이야기는 계속 꺼냈습니다. 11개월째였습니다. 준혁이 집착이 심해졌어요. 매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도산스러웠어요. 이러다 들키겠다 싶었습니다. 조금 자제해요.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없으면 못 살아요.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12개월째가 됐습니다. 정확히 1년이요. 모든 게 무너진 날이요. 유진이가 준혁이 핸드폰을 봤대요. 문자를 발견했답니다. 저와의 문자요. 모님 사랑해요. 오늘 만나요. 유진이가 전화했어요. 모니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아, 그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있지. 심이, 심이, 심이. 미란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달려갔어요. 유진이네 집으로요.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오지 마세요.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남편이랑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릎 꿇었습니다. 언제부터예요? 1년이요. 1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외로웠어. 준혁이가 좋았어. 너무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절 배신한 거예요? 손주도 있는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가 명령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나가라고요. 26 가졌습니다. 일어났어요. 에대어 준면멋 준혁이도 따라 나왔어요.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울었어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딸을요. 준혁이가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돼요. 밀쳤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당신 잘못이에요. 중간에 엿버지 이러기에서요. 중간에 엿버지 이러기에서요. 집버지 모두 늦지 이러기에서요. 중간에 엿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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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기에서요. 준혁이었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우리 함께 살아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삭제했어요.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이랑 이혼할게요.
화가 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당신 잘못이에요. 보냈습니다. 차단했어요. 다음날 유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엄마 목소리만 들어줘. 미안해.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유진아, 불렀습니다. 나가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싫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복도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진이가 연락이 없었어요. 준혁이한테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무시했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님, 돌아가세요. 만날 수 없어요. 왜요? 사랑하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딸을 배신했잖아요. 하지만 유진이랑은 끝났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어머님이랑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미쳤어요. 주지빚의 시어머니랑 31세 사위가요. 상관없어요. 사랑이니까요. 안 돼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이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울했어요. 유진이 생각만 났습니다. 손녀 생각도요.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끊겼어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안도했어요.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친척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대요. 예상했습니다. 정수근의 1호가 먹여 너를 저린 곳이 정수기라 보여. 준혁이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더 큰 잘못이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대요. 유진이가 요청했대요. 가야 했어요. 법원에 갔습니다. 유진이가 있었어요.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준혁이도 있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시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네, 증언했어요. 제 잘못이라고요. 사위를 유혹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유혹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준혁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왜 거짓말을요? 유진이를 위해서예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울었습니다. 유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예, 재판이 끝났습니다. 이혼이 인정됐어요. 위자료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준혁이가 지불하기로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유진이가 뒤따라 나왔어요. 요 엄마, 돌아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거짓말요. 요, 너를 위해서요. 제 잘못이니까.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유혹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받아들였잖아. 엄마 잘못이 더 커. 유진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안았어요. 유진이가 밀쳤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직 용서 못해요. 준원존이 생각해. 기다릴게. 유진이가 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준혁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약을 받았습니다. 언성당도 받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미란이 A이렇게 쪽은 끔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위와 관계를 가진 건가요? 네, 딸을 배신한 거예요. 후회하시나요? 매일요. 매일 후회해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미안하다고요. 용서해 달라고요.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매달 편지를 썼습니다. 계속 보냈어요. 석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아직은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위와 관계를 가진 지요. 10년, 달을 배신한 지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어요. 엄마 유진이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진아, 만날 수 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정말? 네, 이번 주 토요일에요. 카페에서요.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울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녀도 데리고 왔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유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알아. 엄마도 그랬어. 미안해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요. 알아. 미워할 만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도 외로우셨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래도 잘못이에요. 맞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정말 미안해. 울었습니다. 유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손녀를 봤습니다. 예뻤어요. 많이 컸네. 네, 엄마 닮았어요. 안아도 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헤어질 때 유진이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또 만나요. 기뻤습니다. 꼭 엄마 기다릴게. 그날부터 매달 만났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회복됐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유진이가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갔어요.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아 올렸어요. 행복했습니다. 유진이가 웃고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준혁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재혼했대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요. 다행이었어요. 이제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와 관계가 거의 회복됐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요. 완전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안았어요. 유진이도 안아줬습니다. 오래도록요. 5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유진이는 재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새 남편은 착했습니다. 손녀를 잘 돌봐줬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딸이 있었으니까요. 손녀도 있었고요. 준혁이 소식도 가끔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대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다행이었어요. 가끔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일들이요. 사위와 바람을 피운 거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준혁이를 봤습니다. 거리에서요. 아내와 아기와 함께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숨었어요. 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모두가 행복하니까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2이에요. 많이 늙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해요. 유진이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녀도 컸어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예뻐요. 똑똑하고요.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과거를 생각합니다. 52세 때요. 사위와 바람을 피운 거요.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딸을 배신한 거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외로움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요. 잘못된 선택은 모두를 망친다는 걸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가족이에요. 특히 자식의 배우자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그 선을 넘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처럼요. 사위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야 했어요. 52세 어른으로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져버렸어요. 대가를 치렀습니다. 딸을 잃을 뻔했어요. 다행히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사위에게 유혹당하고 딸을 배신한 최악의 어머니 이야기요. 구원은 없습니다. 용서받았지만 죄는 남아요. 평생 짊어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 하지 마세요. 선을 지키세요. 가족을 지키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외롭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봉사를 하세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가족을 배신하지 마세요. 특히 자식을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딸이 용서해줬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